안녕하십니까. 창덕쌤입니다. 전번에 제가 올린 공조냉동 실기 전체 작업 순서에 해설이 없이 화면만 나와서 사람들이 조금 불편해서 해설을 좀 해달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추가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전번에 보신 분도 계시고, 이제 처음 이 해설본을 먼저 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전번에 있는 그 내용을 한번 보시고 이것을 뭐 보셔도 관계없고요. 아니면은 이 내용을 이렇게 보시고 해설본을 먼저 보시고 해설본이 없는 것을 뭐 보셔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을 보시면은 아무래도 이제 초보자 아닌 전번에 중급자죠. 제가 생각해서 완성품을 한 번 이상 만들어 보신 분은 이렇게 안 되는 것이 이렇게 하면은 되는구나. 막 그런 방법을 이제 아실 수가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에 뭐 소리가 없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테니까요. 한번 참고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도요, 저 1번이 지금 살짝이 사라졌는데요. 자, 첫 번째 이 동영상은요, 동밴딩하고 프레이엄이 있고요. 두 번째가 강간 구멍 뚫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2분의 1 동간 구멍 뚫기, 그 다음에 하부 언납 용접,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분기관 용접하고 모세관 용접해서 자, 완성을 시키는 이런 내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 2번은 순서가 바뀌어도 된다 이랬죠. 그러니까 작업을 만드시는 분에 따라서 동밴딩 프레이엄을 이제 먼저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2번에 있는 강간에 구멍 뚫고 내외접, 용접, 항동까지를 먼저 해도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처럼 1번을 하고 꼭 2번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2번을 먼저 하고 1번을 해도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 2번은 이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어떤 것을 먼저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3, 4번 부분은 뭐 기본적으로 1, 2번이 되어야지 할 수 있는 뭐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뭐 유튜브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이 강사분한테 공조행동 이 강사분에게 배운 것이 뭐 한 가지 정도만 이렇게 많이 배우셨어요. 근데 그 배운 방식대로 하니까 나는 잘 안 되죠. 그러면은 다른 분들 또 다른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식을 제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동영상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프리어입니다. 제가 이 부분도 저는 산업기사에서요. 공조 3기에서 했습니다. 자, 여기서도 그죠. 동밴딩 작업인데요. 밴딩 처음부터 이렇게 뭐 이렇게 어느 쪽으로 밴딩하고 계산하고 이런 건 없어요. 자, 이 부분은 제가 따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부분이 있죠. 제 유튜브에요. 이 창덕쌤이라고 있습니다. 창덕쌤의 재생 목록이라고 있어요. 요 창덕쌤의 재생 목록을 이렇게 들어가시게 되면은 여기 보시면은 뭐 과목이 나오죠. 뭐 에너지 관리 산업기사, 배관, 이제 용접 특수, 공조냉동 기능사.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재생 목록이 나옵니다. 자, 요 중에서요. 그 공조냉동 기계 기능사 있죠. 공조냉동 기능사, 기계 기능사의 재생 목록을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요게처럼 제가 올린 기능사 과목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요거는 제가 했는 것은 아니고 이제 수강생들이 학원생들이 했는 것을 제가 찍어서 보낸 내용인데 어떤 것이 좀 잘못되었고 어떤 것이 잘 되었다는 이런 설명이 되어 있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도 용접을 하게 되면은 이런 비슷한 어떤 용접이 돼요. 그러면 내가 이것이 잘못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그런 내용이 되어 있고요. 자, 여기서 끝판 용접 두 가지는 이제 밴딩에서요. 기능사 밴딩이 조금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헷갈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만든 뭐 이런 내용인데요. 이것만 이제 기억하시면은 밴딩을 이제 잘못하는 부분은 없을 거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설명을 했고요. 뭐 여기서는 분기간 용접하는 방법에 대해 되어 있고요. 요것도 동간 밴딩 요 두 가지는 맨 앞 끝판 용접하고 비슷한데 일반적인 그냥 밴딩 방식 뭐 영자 밴딩도 있고 일자 밴딩이 있는데 이것도 한번 보셔도 관계없어요. 이거 보시고 이해가 안 되시면은 요 끝판 용접 보셔도 되고요. 끝판 용접만 보셔도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후레어 이음하는 방식이 있고요. 동간 구멍 뚫기. 요것은 이제 제가 금방 올린 이쪽에서는 이 내용이 상세하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이제 유튜브의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 전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분이 이제 동밴딩은 이제 이분은 몇 번을 지금 만들어 보셔가지고요. 충분하게 혼자서 전체 내용을 잘 할 수 있는 이런 분이고요. 여기 나온 분이 한 분이 나온 것이 아니고 한 두 분에서 한 네 분까지 네 사람의 어떤 내용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이분은 지금 영자 밴딩을 이제 하고 있어요. 이게 0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처럼 이렇게 이제 숙련이 되신 분은 뭐 이렇게 밴딩도 왼쪽이나 오른쪽을 하더라도 한 개당 5분 정도요. 5분에서 7분 사이에 이 한쪽 밴딩을 다 만들 정도로 뭐 숙련이 되어 있는 뭐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처음 하시는 분은 다른 이제 밴딩만 되어 있는 동영상을 별도로 한번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투 밴딩을 하는데요. 왼쪽 부분을 지금 밴딩 마지막 부분을 하고 있죠, 지금.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밴딩을 이제 먼저 하는 이제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프레이엄 방법인데요. 프레이엄에서 요거도 이제 제가 올린 동영상을 먼저 한번 보세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은 요 부분 있죠. 그죠? 지금 여기 이제 보통 확간할 때 쓰는 거죠. 확간할 때 쓰는 이 부분으로 이 동간을 약간 벌려주는 겁니다. 벌려주고 나서 이제 어, 우리가 실제로 해야 되는 이제 내용을 이제 하는 것이다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약간 넓혀주는 그런 이제 작업이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실제로 우리가 프리어이엄에서는 이제 나팔관 모양으로 만드는 요 이제 원추형을 이용해서 동간의 끝부분을 넓혀주는 뭐 그런 과정입니다. 보통은 이제 이것을 바로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동간이 안쪽으로 이렇게 뭡니까? 오므라드는 뭐 그런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과정 앞에 있는 요 과정을 해주는 것이 이제 안전한 그런 방법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프레이엄의 나팔관 형태를 완성했는 이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제 나팔관을 하시고 이렇게 그 이제 프레이엄의 너트죠. 너트 부분을 이렇게 끼워 놔야 돼요. 요것을 안 끼워 뿌리면은 치수를 이제 잴 때도 그냥 재시는 분이 계세요. 그리고 요것이 안 끼우고 만약에 합간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이것을 못 쓰게 돼요. 이제 새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이제 요 프레이엄의 너트 부분을 이렇게 끼우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합간하는 거죠. 합간에서는 이제 요 합간하는 요 공구를 이용해서 바로 합간을 이제 하시면 되겠죠. 요 이제 뭐 지금 이제 제가 봐서는 이 부분이요. 요 밑에 요 부분이 확실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많이 돌려야 됩니다. 이게. 그리고 나서 요 부위를 이제 볼트이죠. 볼트를 고정을 잘 해야 되는데 잘 안 될 때는 이런 식으로 다른 이제 공구로서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10mm 정도의 이제
프레이엄과 합관을 했고요. 다음에 이제 강간 구멍 뚫기죠. 강간의 구멍 뚫기인데 이 드릴 자체가 상태가 좋으면은 계속적으로 쭉 이제 힘을 주면 이제 이렇게 끝나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 드릴에 이제 힘이 약할 때는 이렇게 안 될 겁니다. 다음은 이제 내외저 용접이죠. 이제 구멍을 뚫고 나서 대부분은 이제 내접, 작은 엽전을 지금 먼저 하죠. 그 다음에 이제 큰 엽전을 하는데요. 엽전을 이렇게 이제 용접봉으로 붙여가지고요. 이제 이렇게 이제 이 파이프에 25A 파이프에 이제 쏙 들어가게요. 너무 쑥 내려가면 안 됩니다. 파이프의 높이와 똑같이 하고요. 한쪽을 이렇게 이제 붙여주는 것이죠. 이제 고정을 시키고 가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접이 끝나면은 용접봉을 이제 띄어 열을 가해서 이렇게 제거를 하고 반대편도 이렇게 가접을 이렇게 합니다. 자, 이제 가접이 다 되어서 본격적으로 이제 용접을 하는 과정인데요. 지금 이게 화면상에는 제대로 이 용접되는 모양이 잘 안 보일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실제로 눈으로 봐서 될 것이 아니고요. 실제로 해봐야 될 겁니다. 한두 번을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좀 상당히 좀 많이 해야 되고, 특히 이 내접 용접이 가장 이제 기밀 시험, 공기압 시험을 했을 때 가장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요번처럼 용접이 너무 이제 빨리 되고 아니면 옆전 부분이 이렇게 녹을 때는요, 용접봉을 이렇게 띄다 붙였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요.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앞에 분하고 다른 분인데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지금 대었죠, 그죠? 이렇게 손가락을 댄 이유가 뭐냐면은 손이 떨려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손이 떨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손을 이 벽돌은 지금 차갑습니다. 그렇게 뜨겁지 않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손이 안 떨리게 이제 용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뭐 여러분도 그냥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뭐 손이 떨려서 잘 안 될 수가 있고요. 자, 이런 경우도 자세히 보시면은 지금 요 옆전 부분이 있죠. 지금 작은 젖전이 이렇게 요 부위보다 쏙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사실은 용접하기가 조금 까다로울 수가 있어요. 근데 가끔 가다가요. 지금 요 파이프죠, 이게. 요 파이프 요 면을 녹여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세요, 이렇게요. 뭐 그렇게 해서 어, 기밀 시험에서 안 세면 관계없는데요. 이제 셀 수도 많습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요 옆전이 이렇게 밑으로 쏙 들어가는 것보다는 같은 높이에서 하는 것이 조금 더 이제 아마 제가 봐서는 좀 나아요, 이제. 요거는 이제 한 해보시고 이제 선택을 해보셔도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씩 이제 이렇게 이제 이분은 이제 숙련이 되어 가지고 용접봉을 이렇게 붙여 놓고 이렇게 불을 이용해서 이제 조금 뭐 이렇게 하는 방식인데요. 이 하는 방식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요것은 이제 아마 지금 이제 이렇게 용접하고 마음에 지금 안 들어가지고 새로 한 번 더 이렇게 하는 것이고, 이것은 전체 용접을 다 하고요. 전체 용접을 다 하고 나서 이 토치의 열을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이렇게 쭉 돌려주는 이런 방식이죠. 왜냐하면은 이렇게 한 번 용접봉을 대어서 했는데요. 이것이 이제 누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분은 이 내접 용접 같은 경우는 한 번 다 하고 나서 전체로 가열을 한 번 다 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아무래도 첫 번째 용접했는 것보다는 조금 더 낫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을 지금 하는 모습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용접을 안 해보신 분은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야기했듯이 이 작품을 한 번도 안 만들어 보신 분은 뭐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한 번을 만들어 보시고 이것을 보셔야지 아마 이해가 쉽게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용접을 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받쳐도 되겠죠, 그죠? 그러면 손이 안 떨려서 훨씬 더 조금 하기가 쉽고요. 조금 전에 한번 펑 터졌는데요. 이 펑 터진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해주셔야 됩니다. 펑 터지면서 이 구멍이 생겨요, 이 자체가. 그래서 구멍이 생기면은 또 기밀에서 누설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 더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이제 좋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외접이 다 되었고요. 지금은 이제 항동용접을 하죠. 항동용접에서 이 파이프 쪽이죠. 강간 파이프 쪽을 열을 주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붕사를 묻히는 것이고요. 이분은 지금 보니까요. 붕사를 여러 군데를 미리 묻혀 놓는 것 같아요. 요 전체적으로. 이쪽, 저쪽 이렇게 붕사를 이제 묻혀주는데, 뭐 이렇게 하셔도 큰 관계는 없고요. 사실 이렇게 안 하셔도 또 뭐 충분하게 이렇게 관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분은 다른 어떤 동영상에서 이렇게 하는 걸 봤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데, 뭐 이렇게 안 하셔도 크게 관계 없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요, 이 이쪽에 있는 강간하고요. 강간하고 지금 동간이 열을 보시면은 같이 발갛게 달아올랐죠. 그죠? 열이. 그러니까 이 강간하고 이 동간이 열이 같이 되어 있어야 돼요. 열 자체가요. 같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만일에 이제 열 자체가 차이가 난다. 이렇게 하면은 만약에 이 강간 쪽에 열이 많으면은 항동이 강간에만 붙어요. 그 다음에 동간 쪽이 너무 열이 높으면은 항동 부위가 동간에만 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도를 같이 맞춰주는 것이 이제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뭐 온도 맞추기가 사실은 좀 어렵지만서 온도가 같이 되는 상태에서 항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이분은 앞에 분하고 또 다른 분이죠. 미리 이렇게 구멍 이제 내외접 용접을 하고 요게 또 이분은 또 이렇게 하죠. 이 동간에다가 붕사를 또 이렇게 묻혀가지고 또 이렇게 하시죠. 그러니까 뭐 하는 사람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기가 이렇게 해보니까 그래도 낫다. 이렇게 하시면은 이렇게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이제 또 이분도 보시면은 열 자체가 지금 조금 전에도 똑같이 열을 받았죠. 그러니까 강간 파이프하고 동간이 열이 같이 받아야 된다는 거. 예, 그 사실이 이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요 항동까지 되었는데 이제 이 2분의 1 동간에 이제 구멍을 뚫어야 되겠죠. 구멍 뚫는 이제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앞쪽에서 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힘을 살짝 주면서 이렇게 밀어요. 밀어서 어느 정도까지 요 이제 구멍을 파요. 구멍이 약간 이제 홈이 파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수평으로 왔다 갔다 이런 식으로 움직여 주는 것이 되겠죠. 자,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구멍이 이제 파졌어요, 지금. 그러면은 요 뾰족한 요 끝부분으로 이렇게 이제 세워서요. 세워서 이렇게 돌려서 구멍을 파는 것이 조금 더 정밀하게 팔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돌려서 그 다음에 어느 파셨으면은 이 8분의 3 동간을 넣어서 들어가는지를 이제 확인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 구멍을 너무 크게 파게 되면은 나중에 이 동간이요 이제 너무 막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가장 좀 빡빡하게 파야 돼요. 다른 분이 지금 파고 계시죠? 요분도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이제 구멍을 이 수평이 돼야 된다는 거. 그리고 지금 구멍을 다 파고 나서요. 이 끝부분을 우리가 이제 집어준다 그죠? 이렇게 이제 집어서 용접을 해줘야 하는데 요 부위에 8분의 3 동관을 하나 끼워 넣으세요. 왜냐하면은 이걸 없이 만약에 이걸 집어주게 되면은 요 구멍 팠는 데 있죠? 요것이 이제 적어져요. 적어지면서 이 8분의 3 동관이 안 들어갑니다, 이게. 그럼 이 동관이 이제 안 들어가면 새로 그죠? 요 동관에 구멍이 되어 있는 게 안 들어가면은 새로 이제 구멍을 새로 파줘야 돼요. 그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식으로 요걸 집어넣고요. 그 다음 이렇게 집어넣는 이유가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요것이 이제 이렇게 세워져 있죠. 직각으로. 그러면 요 방향하고 요 집어주는 요 방향이 같이 하라 이런 뜻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식으로 이제 요걸 집어넣는 것이 똥파이프를 하나 엮는 것이 이제 가장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이제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한번 꾹 집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용접하는 거죠. 이 구멍 요 부분 두 개 하고 요 이제 집어져 놓은 요 부분을 용접하는데요. 자, 모든 용접은 똑같아요. 이 응답 용접도 똑같이 밑에 있는 이 동관하고 위에 올라가는 동관의 온도를 잘 맞춰 주셔야 돼요. 온도를요. 그렇기 때문에 열을 요 중간 부위에다가
우리가 용접해야 되는 요 중간 부위 있죠? 요 부위를 열을 주는데 터치볼을 너무 가까이 하지 마시고 지금 이제 벌게 달았죠? 요거보다 조금 덜 달아도 관계없어요. 예, 이렇게 벌게 달으면은 용접했을 때 은납이 녹으면은요 불을 한 번씩 띄줘야 돼요. 계속 용접 터치볼을 대게 되면은 순식간에 녹아서 용접이 안 되고 이것이 빵꾸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 위에 동간 밑에 동간에 열을 같이 맞춰주는 것이죠. 열이 같은 상태에서 하고 그리고 뭐 금방 보셨지 모르겠는데 요 뒤쪽에 요것이 이제 동간이요 뒤로 넘어가는 걸 방지해서 이 벽돌 같은 것을 이렇게 빼 가지고요 뒤에 이렇게 받쳐도 돼요. 예, 그리고 반드시 이제 이 은납봉이 녹으면은 불을 띄야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불을 띄다 붙였다. 요걸 잘 하셔야 돼요. 예, 왜냐면은 불을 계속 떼게 되면 은납이 계속 밑으로 흘러내리고 그 다음에 이 동간 부위가 순식간에 이렇게 빵고 난다. 구멍이 생길 수 있어요. 이렇게 벌건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불을 띄다 붙였다. 요것만 잘 하시면 은납은 아주 쉽습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불을 대면은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것이 은납의 하나의 요령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불을 수시로 띄다 붙였다. 그리고 불 자체는요 가까이 붙이지 마시고 이렇게 뒤쪽 불 있죠. 중간 정도의 불 있죠. 중간 정도의 불 길이 요 길이로 하시면은 이제 용접이 잘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항상 띄다 붙였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죠. 요거는 열이 좀 많이 받았으니까 식혀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앞부분을 지금 다 했을 때요. 여기 이제 뒤쪽이죠. 앞에 다 하고 나서 이렇게 뒤로 뺑글 돌려서 뒤쪽 부분에 이쪽하고 이쪽 부분하고 이렇게 이제 용접을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식으로 불을 띄다 붙였다. 그러니까 띄는 부위는 은납봉이 녹는 걸 보고 띄셔야 돼요. 그리고 용접봉은 요게 이제 저 중간 부위 있죠. 요 중간 부위에다가 이렇게 열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는 끝부분이죠. 이제 아까 전에 우리가 이렇게 집은 부위 끝부분을 이렇게 눕혀도 되고요. 또 요거는 세워도 관계없어요. 이거는 앞에 분하고 또 다른 분이 하시는데 이렇게 눕혀가지고 요쪽 부위를 하고 또 이제 반대로 또 이걸 뒤집어야 돼요. 나중에는. 자, 밑에 세 가지가 다 있고요. 저 위에 있는 분기관을 하는 것이죠. 자, 분기관 요 부위도 똑같이 은납을 하게 되니까요. 열을 이제 주는데 이 분기관 부분을 열을 먼저 주신다 생각하시면 돼요. 요 밑에 요거 2구 분기관요. 그래서 분기관이 이제 열이 이제 약간 밝게 되었을 때 이 동관 부위에 열을 주는 것이 이제 제대로 되는 열을 주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분기관의 요 부위를 열을 주게 되면요. 좀 요게는 지금 이제 같이 열을 주니까 동관이 먼저 열 받았죠. 그래서 밑에 이제 분기관에 열을 주면서 같이 밝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 동관하고 분기관의 열이 같이 받도록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똑같이 이제 은납봉이 녹으면은 불을 이제 띄야 됩니다. 붙였다 뗐다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이쪽 부분 했으면은 이 반대 부분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동 합간된 부위 있죠. 합간된 부위를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요. 뒤쪽에 가면은 또 다르게 하시는 분도 계실 거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같이 이렇게 조금 그러니까 은납은 조금 해주셔야 돼요. 한꺼번에 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조금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눈으로 봤을 때에 빠짐이 없도록 해줘야 됩니다. 요 분은 이제 지금 앞에 분하고 다르죠. 앞에 분은 이제 요 부분을 먼저 했죠. 요 구멍 부분을 지금은 요걸 따로 세웠어요. 이분은 따로 세워서 요 동 뭡니까? 합간해 있는 부위 있죠. 합간 부위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아마 이 부위를 할 거라 이제 뭐 이렇게 해도 관계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뭐 이렇게도 해보시고 저렇게도 해보시고 잘 되는 부위를 이제 하시면 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합간 부위를 하더라도 요 위에 있는 분기관 쪽에 열을 일단은 더 주셔야 돼요. 분기관 쪽에 열을 더 주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동합관은 빨리 열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분기관하고 밑에 있는 동이 열이 같이 되도록 같은 이제 온도가 되도록 이제 가열을 하셔야 돼요. 지금 여기도 보시면은
이 동부 부분이 열이 빨리 받았죠. 이것이 조금 더 약해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이 분기관을 열어줘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다 용접을 하게 되면은 이 은납봉이 여기만 붙어요. 이쪽에는 안 붙습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이제 누설 시험이 되죠. 누설이 되기 때문에 위쪽에다가 열을 더 줘야 되겠죠. 그래서 위쪽에다가 열을 주죠, 지금. 그래서 위에가 이제 밝도록 열을 주게 되죠. 자, 지금 여기 이제 열이 올랐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용접을 지금은 이제 해도 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용접봉을 이렇게 녹이는 거죠. 그래서 요 부위를 이제 용접하죠. 이런 식으로 이제 용접봉을 대는 위치는 지금 요게보다는 약간 요 정도 있죠. 요 정도 위치, 요 정도 위치, 요 정도 위치에 용접봉을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면은 자동으로 요것이 이제 흘러내리면서 요 부위 이제 우리가 말하는 요 부위죠. 요 부위가 용접이 되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제 자, 요것도 이제 이쪽이 다 됐고 이제 뺑뺑뺑 돌리고 하고요. 요 분이 이제 요 밑에 부위를 지금 했어요. 이제 하니까 그 다음에 이 부위를 하는 것이죠. 이제 자, 위에 이제 분기관 이제 위 부분, 분기된 부분을 이제 용접을 하는 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앞에 이거를 먼저 해도 되고 뭐 이제 거꾸로 지금처럼 이렇게 해도 되고요. 여러분이 실제로 뭐 해보시고 내한테 더 잘 되는 거 뭐 이게 맞다 저게 맞다가 아니죠. 방법이 약간 다르다는 겁니다. 틀린 것이 아니고 조금 다르게 했다는 뜻이니까 이거는 용접에서는 큰 관계 없어요. 지금 여기도 보면은 지금 같이 열이 받았죠. 이렇게 그죠? 같이 열이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항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제가 뭐 한 10번 이상 이야기했어요. 지금 자, 이렇게 같이 열을 주라는 거요. 자, 그리고 요거 바로 살짝 위에 있죠. 요 정도 있죠. 요 정도. 요 우리가 뭐 특가리라 할까요? 요 부위 요 부위보다는 자, 요 부위 있죠. 요 부위보다는 요거 바로 위에 용접봉 요 정도 되는 거죠. 이렇게 그죠? 요 정도. 여기에서 바로 위에다가 열을 온도를 저렇게 용접봉을 대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한쪽을 다 됐고요. 그 다음에 이쪽 반대편하고 그 다음에 이쪽이 요면이 되면은 이제 저쪽 반대면을 또 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반대면을 또 이렇게 또 하면 되죠. 요거는 이제 숙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걸 돌리지 않고 바로 하는데 이쪽이 잘 안 보이면은 요 전체 작품을 이렇게 뺑글 돌려도 됩니다. 내가 눈에 잘 보이게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요게서요. 요 중간 부위 있죠. 요 중간 부위, 요 중간 부위를 잘 하셔야 돼요. 그 눈으로 봤을 때 중간 부위가 구멍이 없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분기관에서는 이 중간 부위가 용접이 덜 되어서 기밀 시험에서 이렇게 공기가 새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요 중간 부위를 잘 보시고 용접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이제 마지막인데요. 모세관 이제 용접이죠. 저 모세관을 이런 식으로 세워서요. 세워서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또 이것은 눕혀도 관계없습니다. 뭐 대부분은 보통 이렇게 세워서 하는데 저 이렇게 눕혀놓고요. 지금 눕혀놓고 이쪽 부분을 다 하고 한쪽 부분 다 하고 또 이걸 또 뒤집어야 돼요. 뒤집어서 반대 부분도 이제 하셔도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실 때 이 이제 모세관 연결 요 부위 있죠. 모세관 연결 부위에다가 열을 많이 주게 되면은 이 모세관이 순식간에 녹아요. 그러니까 이 모세관 쪽에는 열을 많이 주면 안 된다는 것이고 순식간에 벌거요. 그러면은 벌게 되면 불을 가까이 대지 마시고 이제 뒤쪽에서 대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모세관에는 절대로 열을 많이 주지 마시고 수시로 불을 띄어야 된다는 뜻이죠. 불을 댔다 뗐다 댔다 뗐다. 그 은납에서는 무조건요. 제가 한 20분 했겠죠. 불을 이렇게 댔다가 띄어야 된다는 거. 그것만 잘 하시면은 은납은 크게 이제 문제가 없이 되겠고 다 하고 나서 이제 덜 된 부위는 이제 너무 여기 은납봉이 너무 볼록하다든지 하면은 이렇게 가열해서 약간 퍼지게 그죠? 용접봉은 대지 마세요. 대지 말고 기존 했는 요 은납이 볼록한 부위만 이제 퍼지게 하는 이런 것을 하시면 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요 부위가 특히 요 부위도 잘 이제 그 구멍이 생길 때가 있어요. 요 부위도 구멍이 있는지 없는지를 꼭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완성을 이제 다 했죠. 네. 그래서 자, 전체 작품을 이제 보시게 되면은 제일 먼저 지금 우리가 했는 것이요. 요 이제 경우에 따라 저희들은 요 제가 이제 1, 2, 3, 4에서는 이 밴딩 부분을 먼저 했잖아요. 밴딩 요거하고 요 밴딩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요 구멍을 뚫었죠. 이게 구멍을 뚫어서 요 부위하고 요 부위하고 요 부위를 이제 용접을 했어요. 그죠? 했어요. 예, 그 다음에 요 프레어이엄 있죠. 그죠? 예, 참, 그러니까 저 밴딩하고 프레어이엄까지 먼저 했네요. 그죠? 요게 이제 1번으로 했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2번으로 했었죠. 그죠? 그 다음에가 이제 1번, 2번 다 됐으면 이제 용접이 들어가겠죠. 그죠? 그 다음에 요 이제 요 용접을 이제 3번으로 했어요. 이제 3번. 그 다음에 요 분기관을 이제 4번, 요것도 맹 3번 했네요. 그죠? 요 3번 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 부분을 이제 4번 했죠. 그죠? 분노가. 그래서 1번, 2번은 이제 바뀌도 된다 했죠. 그러니까 요 부위 있죠. 요 구멍을 먼저 뜰 거예요. 이제 요 용접 있죠. 요거 부분. 요 부위를 먼저 만들으셔도 돼요. 요걸 이제 구멍 뚫고 옆전, 내접, 외접, 항동을 다 해놓고요. 다 해놓고 그 다음에 밴딩을 하셔도 됩니다. 이 밴딩 부분. 밴딩하고 프레이엄 해놓고요. 그러면은 이제 용접, 은납 용접밖에 안 남았죠. 그러면은 이제 은납 용접 요 밑에 2개, 3개 하고 요거 4개 하고 5개 하고 마지막 6개 하고 뭐 이렇게 해도 관계없다는 거죠. 이 순서는 크게 뭐 이래 하나 저래 하나 관계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완성을 이제 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하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여러분이 어떤 선생님한테 배우신 대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뭐, 이렇게 하니까 나는 잘한대요. 그러면은 오늘 이렇게 보신 내용 중에서, 바꿔서, 하면은 훨씬 잘 되는 거, 생각을 이제 바꾸십시오. 뭐, 그 방법이 틀린 건 아닙니다. 틀린 건 아닌데, 바꾸면은 훨씬 더 좋아진다는 거, 요것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